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양적인 것이다라는 점에서 위법성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떠어떠한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법 총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밖에 이제 범죄 이론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은 미수의 문제, 그리고 공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죠. 그다음에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한 경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성립의 요건 세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미수의 문제, 공범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범죄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법 총론의 이제 대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형법 총론의 어떤 형법의 전체적인 그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규범은 다 형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는 이제 넓은 의미의 형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반대로 이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나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전에서 보시는 우리 형법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전을 보시면, 제가 오늘은 법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 법학 공부를 하시면서 법전을 많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조문이라도 꼭 법전을 자주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법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전을 보시면 형법전 부분이 있죠. 그 형법전은 이제 형식적 의미의 형법 또는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범죄와 형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항들, 이것을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 속에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도 있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조금 기술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 의미에는 형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조항은 이제 많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것인데, 넓은 의미의 형법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법 전뿐만이 아니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컨대 가장 이제 그 형벌 조항이 많은 법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행정형법 같은 것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행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뭐 벌금을